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전국이라 우리 또 바이오 담당 소재영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바쁘시죠? 요새 부업으로 약반 녀석들을 하고 있어서 그 유튜브에서 약반 녀석들 한 번씩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째 나오려니까 제깍 나오더니 홍보하러 나오셨군요. 근데 약반 녀석들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희 약반 녀석들은 이제 뭐 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림과 동시에 진짜로 우리가 먹어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좀 파악도 해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소화제도 있고요. 구충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러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오늘 이제 촬영을 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신경 쓰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뭐 치료제가 없으니까 면역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면역 관련한 건데 요즘에 좀 과장되게 면역되는 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진짜 좀 보기 싫었던 거는 막 제목부터 이제 코로나19 세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경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유럽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계속 폭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뭐 입장 또는 이제 자료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긴 그러니까 하죠. 요즘 제가 소재영 기자를 급하게 모신 것 자체가 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저는 이게 몰랐는데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코로나19의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 뭐 그런 거를 많이 발표를 한 것 같던데 좀 대표적으로 좀 기억나는 발표 사례들은 좀 뭐가 있어요? 뭐 일양제약? 말씀하신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슈펙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항암제거든요. 항암제를 사용을 했더니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슈펙트라는 제품의 판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이 꽤 많이 그때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약은 일양약품이 가지고 있는 약이고 이거에 대한 판권은 대웅제약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셀트리온도 일단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는 조금 약간 스케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 사태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로 기자 간담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사전 신청을 받은 사람들만 이제 URL을 주고 그걸 이제 저희가 접속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할 수 있게끔. 그 당시 이런 거는 약간 좀 근데 쇼킹하긴 했어요.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확실히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근데 일단은 치료제 항체는 일단 발견했다. 근데 항체를 발견했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뭐 항체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워낙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조금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다르겠지만 일단 뭐 셀트리온은 이러면서 마스크까지 이제 마스크? 면 마스크, 이거 일회용 마스크 이거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뭐 그런 이제 좀 고기능성 마스크를 다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를 하겠다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튼 셀트리온은 그렇게 해서 완전 역시 진짜 우리 또 치료제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그렇죠. 마스크까지 만들어주는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테라젠 이텍스라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테라젠. 이쪽은 이제 원래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좀 했던 기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신규 후보물질,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좀 효과가 있는 후보물질 한 5종 정도를 발굴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항체를 발견한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치료 효과가 있는 그쪽 뭐 직접적으로 이제 조금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제를 후보 물질을 5종을 발굴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이 후보 물질들은 아시겠지만 발굴은 거의 뭐 이제 종종 일어나잖아요. 이제 상업화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 선언을 했고 현재까지 뭐 이제 임상에 대한 뭐 얘기는 아직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또 이제 여기서 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는 메시지가 있고 원래 갖고 있던 약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일양약품. 셀트리온은 항체를 발견해서 그걸 토대로 대량 생산 쪽으로 할 거라는 거고 테라젠이라는 데는
후보 물질 5개를 발굴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네, 예.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저희도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돼서. 예. 그래서 부강약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부강약품은 갖고 있던 제품이 있었어요. 레보비르라고 항바이러스제거든요. 항바이러스제. 네. 예. 가지고 있던 항바이러스제. 네. 예. 이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지금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칼레트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네네.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아시겠지만 지금 치료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증 치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좀 줄여주고 완화시켜주고 예.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완치까지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거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완치자들 초반에 나왔던 완치자들이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하고 이제 효과를 보고 완치가 됐다라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에이즈 치료 제를 가지고 한 해 만에 막 그런 그렇죠. 얘기 나왔던 게 이제 네네. 그런 흐름에서 나온 얘기인 네네. 거죠. 예. 그래서 부강약품은 이제 레보비르라는 자사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칼레트라와 유사한 효과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하겠다라고 임상을 하겠다. 네, 예.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그 관련 프로토콜, 그러니까 임상 시험 계획서를 예. 식약처에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일양약품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일양약품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부강약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이 그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 약과 비슷한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우린 임상 신청까지 했다. 한 발 더 나간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특허 출원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뭐 현재까지 이제 뭐 뚜렷하게 신풍제약은 뭐예요?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팩트만 전달 드리자면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이 말라리아 치료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클로로킨,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렇게 예. 한 2종류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 클로로킨이 사실은 말라리아에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라리아 치료제 물질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말라리아 치료제 물질을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가 어디 있을까? 이게 클로로킨 종류가 이제 그 언급된 2종류를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회사는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상장사가 예. 신풍제약이고 BC월드 제약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비상장 제약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갖고 있는데 이 클로로킨 이 성분으로 갖고 있는 치료제는 허가만 받고 생산은 한 적은 없어요. 그럼 아직 이렇게 뭐 하려면 이제 생산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BC월드 제약은 이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말라리아 치료제가 언제까지 사용이 됐을까? 예. 라고 하면은 말라리아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그렇죠. 없잖아요. 어디 그러니까 나갈 때나 한 번씩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수출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이런 쪽 이제 빈민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는 받았고 피라맥스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는 따로 있어요.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출 주력 품목이긴 한데 이거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을 복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직 그 성분까지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그 클로로킨 상품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항상 말라리아 치료제가 언급이 되면 같이 이제 동반상승하는 회사가 신풍제약과 BC월드 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일종의 뭐 말라리아 테마 같은 거 이렇게 나게 되면은 꼭 그 물질 아니더라도 말라리아 치료제니까 같이. 그렇죠. 근데 이게 신풍제약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이거 왜 뭐 상업용으로 생산 안 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쪽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그럼 국내 생산을 해서 이게 한 배째 돌아가면 진짜 막 수천만 정이 나오잖아요. 이걸 과연 소진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신풍제약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네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확신은 없는 거네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거겠죠. 지금은 뭐 본인들이 기타 여러 회사들이 우리가 후보 물질을 발굴했고 뭐 임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클로로킨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 아직 허가만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선 이미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이오테마라는 것은 약간 진짜 약간의 확률만 가지고도 얘기를 좀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제약사들이 정말 그 치료제를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좀 부양하고 싶은 마음에 좀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좀 어때요? 저는 약간 후자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는 예. 아시겠지만 임상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쯤이면 나올 거예요라고 언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장 단기간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는 없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시장에서는 당장 올해 안에 뭐 나올 것처럼 뭐 막 늦어도 내년이면 나올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자꾸 뭐 가벼운 유행성 질환처럼 우리나라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벼운 유행성 질환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그렇죠. 치료제가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는. 근데요, 이게 자기들이 단기에 만들 수 있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식 자료라 이렇게 보도 자료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배포를 하나요? 그렇죠. 보통은 배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배포를 하면은 그게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는 좀 단계가 좀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가능성이 좀 낮다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사실 그 주가를 좀 부양하고 싶은 개인들이 써먹을 수 있는 소재를 좀 던져주는 거 아닌가. 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업계에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평가를 해요? 업계에서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대부분들. 그래서 갖고 있다고 해도 예. 발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당국도 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뭘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가 주가 부양 차원에서 이런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자꾸 생산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시를 하겠다. 뭐 이제 저도 이제 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뭐 이제 허가를 내주는 당국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진짜 당국에서 약간 좀 가능성이 높다는 듯한 뉘앙스만 풍겨도 전 세계가 다 쳐다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 종류의 치료제가 나왔어요. 예. 그럼 이게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예. 없으니까 치료제가.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네네. 해서 되게 벤치마크 하고 싶어 하는데, 예. 근데 이거가 만약에 이거는 뭐 그냥 가정법입니다. 예. 한국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뿌렸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어우, 그러면은 진짜 국제적인 망신과 더불어 어떻게 책임져? 식약처에 이거 오명은 이제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게 맞고 저도 그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막 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분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내는 쪽에 대한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진짜 하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주가만 올리려고 이렇게 이른바 떡밥을 푸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반응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표를 하고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과연 후속 스텝을 밟느냐 이것들은 약간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조금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저도 일단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는 입장이지만 항상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물어보거든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 정말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데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죠. 소극적으로 답변한다는 거는 잘 되면요 뭐 이런 식인가? 일단은 뭐 일단 고민해 볼게요.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도까지.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그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 좀 되게 무책임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다. 어떤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발표는 해요. 근데 임상이 사실은 이게 제일 빨라도 한 18개월까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18개월 동안 얘네들이 거의 이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중간에 아시겠지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신약이
아직까지 국산 신약이 20몇 호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제약의 역사가 이렇게 긴데 그러다 보니까 선뜻 나서기는 사실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가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막 두세 배 더 두드려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런 걸 발표해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주는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좋은 취지에서 네. 뭔가 이 코로나 전국이 펼쳐졌는데 자기들이 어떤 그 바이오 제약 회사라는 곳에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없이 네. 나쁘게 보면은 정말 이 와중에 그 제약사들이 그 주가 부양력으로 이렇게 떡밥을 뿌리는 게 되게 부도덕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그럼 과연 누가 어떻게 해결을?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잖아요. 예, 예. 이게 점점 변해요, 바이러스가. 예, 변이를 하고 뭐 사망자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과거에 이제 메르스 때 더 컸잖아요. 예, 예. 근데 메르스 때 한번 뒤고 당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때는 좀 과잉 대응도 하고 예, 예. 치료제도 빨리빨리 쓰고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존에 있던 약물들을 한 번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투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다음번에는 어떤 전염병이 또 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스텝을 밟아놔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사실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딱 코로나19 전국에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럴 때 뛰어들어서 정말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언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한 어떤 그 연구 개발의 선행 단계를 먼저 해보는 걸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사태가 왜 이런 식으로 느낌을 계속 주느냐면 메르스 때 너무 컸어요. 메르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회사들이 그래요? 네, 정말 많이 뭐 개발하겠다라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메르스 치료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는 있어요? 외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었으면 그 메르스 치료제를 기반으로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찾아서 조금 더 빠른 스텝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와, 그러면은 그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이걸 진짜 이렇게 주가 부양이라는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측면을 좀 배제하고 좀 우리가 좋게 봐주려고 한다면은 이런 국가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그 선행 개발, 그 다음에 올 그 위기에 대비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개발을 하건 성과를 내건 스텝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예. 다음 전염병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종 뭐 바이러스가 도착을 했을 때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말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예.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서정진 회장 이 캐릭터 자체는 약간 애국심도 있고 예.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서는 측면도 있을 텐데 물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뭔가를 조금 더 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연구 진척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드려 맞고 예. 두드려 맞는 동안에 조금 더 이런 씨앗을 키워가는 그런 회사들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넥스트 스텝을 밟느냐 예.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느냐를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예. 뭐 얘네 막 옛날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 하는 회사들은 진짜 냉정하게 비판을 해주시면 시장에서는 평가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개발이든 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도 그렇고 밖의 시선도 그렇고 뭐 객관적인 평가도 그렇고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치료제를 짠하고 개발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뭐 임상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임상을 조금 더 빨리 하고 긴급적으로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런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사망자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 조금 치료 이제 완치 환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예, 이제 예. 골든 크로스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대증 치료로 계속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어느 정도 확진은 좀 잡았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그 신약에 대해서 너무 완화적으로 해줄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굳이 패스트트랙 타면서 뭐 임상 좀 건너뛰고 막 바로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없다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바이오주들이 좀 사실 좀 비기 싫어가지고 이거 아니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좀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 제약업계 종사자로서의 사명감, 물론 이게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어떤 다른 욕심이 있는 건지는 잘 우리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 알 속을 수는 알 수는 없죠. 없는 거니까. 근데 소 기자는 그걸 좀 진심으로 확인해 보려면은 다음 스텝까지 가는지도 좀 봐야 된다. 네. 거기에 좀 더 투자를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 얘기까지 주신 거고, 어쨌든 결론은 이번 정국에서 끝날 문제는 확실히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의 진심과 욕심의 차이는 이제 그 좀 거기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느낌은.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좀 오늘 하나 되게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식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